저녁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말순이 갑자기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유언장을 써뒀어. 순간 식탁 위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작은 사위 도윤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집은 누구 명의로 해주실 거예요? 말순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건 착한 사위에게 주려고.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착한 사위라. 그게 도윤을 말하는 건가? 도윤도 당황스러웠어요. 형님의 표정을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왜 하필 오늘 이런 말을? 말수는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산의 오래된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장모 김말순의 집은 오늘따라 유난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처가 개모임 날이었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차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반가운 목소리들이 거실을 채워갔어요. 79세의 말수는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손수 담근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치느라 주방을 오갔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딸들과 사위들 그리고 손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으니까요.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북적이는 날은 한 달에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큰딸 윤정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54세의 정희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의 표정도 꼿꼿했습니다. 맞이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였어요. 늘 모범을 보여야 하고 동생을 챙겨야 하고 어머니를 걱정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졌죠. 남편 박태식도 함께였어요. 56세의 공무원인 태식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장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곧이어 작은 딸 윤미정이 들어섰어요. 50세의 미정은 언니와 달리 표정이 밝고 목소리도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늘 경제적인 부담이 숨어 있었어요. 남편 최도윤의 자영업이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52세의 도윤은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형님 되는 태식의 안정된 직업이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식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말수는 손주들에게 반찬을 권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어요. 요즘 들어 부쩍 수척해진 것 같아 걱정이 많았거든요. 미정은 언니 눈치를 슬쩍 보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언니네 집과 달리 자기네는 늘 빠듯하게 살아서 이런 자리에서조차 왠지 주눅이 들었어요.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정중하게 장모에게 잔을 올렸고 도윤도 따라서 예를 갖췄어요. 하지만 두 사위의 눈빛 어딘가에는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쟁심 같은 것이었죠. 누가 더 장모에게 잘 보이는가, 누가 더 효자 사위로 인정받는가 하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었어요. 말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참 좋네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모두 맞장구를 쳤지만 태식의 눈동자에는 묘한 피로가 스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하지만 결국 돈 얘기가 나오겠지. 매번 그랬으니까요. 정희는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만큼은 편안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요.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웃음소리도 한껏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말순이 갑자기 헛기침을 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누군가 중요한 말을 꺼내기 직전에 그런 분위기였죠.
말수는 손주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정희의 손이 멈췄어요. 미정도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태식과 도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장모에게 향했죠.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몰라서 말인데 내가 유언장을 써뒀어. 그 순간 식탁 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숨소리도 모든 게 정지했어요. 정희는 당황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나도 내 나이를 알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니. 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아직 오래오래 함께 있어야죠. 말수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작은 사위 도윤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장모님, 혹시 집은 누구 명의로 하실 생각이세요? 순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식도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어요. 미정은 남편의 팔을 슬쩍 잡아당겼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습니다. 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건 말이야, 착한 사위에게 주려고 생각 중이야.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조용한 수면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파장이 퍼져나갔어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착한 사위라니. 그게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설마 도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자신은 10년 넘게 장모를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도윤에게 집을 준다는 건가요? 태식은 술잔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도윤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장모의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의 표정을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정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정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착한 사위라는 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알듯 말듯한 모호한 미소였죠.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태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고 처가에도 예의를 다했는데 이제 와서 착한 사위가 아니라는 건가요? 반면 도윤은 사업이 안 돼서 처가에 돈도 빌렸고 그걸 아직 다 갚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도윤은 형님의 표정을 읽었어요. 분명 기분이 상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나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말이죠.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정희는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내신 걸까요?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어요. 말수는 자신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그저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공기가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말수는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술자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손주들은 안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고 어른들만 거실에 남았어요. 정희가 과일을 깎아내오고 미정이 술잔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한마디 이후로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태식은 술을 마시면서도 계속 장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착한 사위.
도대체 그게 무슨 기준인가요? 자신은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말이죠. 반면 도윤은 사업이 안 된다며 오히려 처가에 손을 벌렸잖아요. 그런데도 착한 사위라니요. 술이 몇 순배 돌자 태식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평소라면 참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죠.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태식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착한 사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신지 궁금합니다. 정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태식은 뿌리쳤어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나도 알 권리가 있죠.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그냥 즐겁게 지내요. 왜 그러세요? 하지만 태식의 눈빛은 이미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즐겁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워요? 장모님이 유원장 얘기까지 꺼내셨는데 말이에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태식아, 내가 그냥 미리 얘기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기분이에요.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왜 이래요, 오늘? 태식은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매번 처가에 오면 눈치 보고 돈 걱정하고 도윤 씨 뒷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뒷수습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태식은 비웃듯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사업 망해서 장모님한테 돈 빌린 거 아직도 다 못 갚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착한 사위 운운하면 우습지 않아요?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지금 저한테 모욕을 주시는 겁니까? 미정이 남편을 말렸지만 도윤은 흥분해 있었어요. 그래요, 돈 빌렸어요. 하지만 갚고 있잖아요. 형님은 돈은 많으실지 몰라도 마음은 가난하시네요. 그 순간 태식의 손이 식탁 위 술잔을 밀쳐버렸습니다. 잔이 넘어지며 술이 식탁보 위로 쏟아졌어요.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희가 비명을 질렀고 미정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마음이 가난하다고요?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윤도 맞섰어요. 성실? 그래요. 형님은 성실하시죠. 하지만 사람 대하는 태도는 어때요? 늘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말하잖아요. 두 사위가 마주 서자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정희와 미정이 각자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어요. 말수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만들 해라, 제발 그만. 하지만 두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태식이 도윤의 가슴팍을 밀었고 도윤이 태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님. 태식이 손을 뿌리치려는 순간 도윤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희와 미정의 비명소리, 깨지는 그릇소리, 넘어지는 의자 소리가 뒤섞였어요. 안방에 있던 손주들이 놀라 뛰어나왔고 말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먹였습니다. 처가 계모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주먹이 빗나가고 태식과 도윤이 서로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정희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여보.
엄마 보는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요. 미정도 도윤의 등을 두드리며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두 사위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헝클어진 옷깃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이래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도윤도 주먹을 쥔 채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이 형님을 때리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말순이 의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서려 했어요. 두 딸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말순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만들 해라. 말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제발 그만 좀 해라. 말순은 두 사위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렸죠. 내가 잘못했구나. 괜히 그런 말을 꺼내서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앞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나는 그저 너희들이 사이좋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순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정희와 미정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말순은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어머니를 안으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미정은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 번호가 눌러지지 않았어요.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가 나 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장모가 쓰러진 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싸움을 먼저 시작했고 분위기를 망쳐놓았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죠. 태식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신이 말대꾸를 하지 않았더라면, 흥분하지 않았더라면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모님. 도윤은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고 중얼거렸어요. 미정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주소는 또박또박 전했어요.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계속 불렀습니다. 엄마, 눈 떠요. 제발 눈 좀 떠봐요. 말순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하려 손목을 잡았지만 너무 떨려서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죠. 맥박이 뛰는 거 맞죠? 미정아, 확인 좀 해봐. 미정이 다가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어요. 희미하게나마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뛰고 있어요, 언니. 아직 살아계세요. 두 자매는 서로를 보며 울었어요. 손주들은 안방 문틈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태식은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술잔을 밀쳐낸 그 손.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결국 이런 일을 만들어낸 그 손이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말순이 쓰러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생긴 피였죠. 도윤은 깨진 유리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조각들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산산이 부서지고 날카로워지고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조각들 말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길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어머니를 꼭 아는 채 기도하듯 속삭였어요. 엄마, 조금만 버텨요. 곧 병원 가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붉은 술 자국과 흩어진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이 집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형형한 불빛으로 환했지만 네 사람의 얼굴은 어둠에 잠긴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구급차를 따라온 가족들은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죠.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를 구급차에 실으면서 본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축 늘어진 팔, 창백한 얼굴, 그리고 머리에서 흘러내린 핏자국. 정희는 자신이 더 빨리 말렸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미정은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이제는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장모의 쓰러지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자신이 술잔을 밀쳐내지 않았더라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더라면 장모는 지금쯤 집에서 편히 쉬고 계셨을 겁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정희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는 잠시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심각한 편이에요. 응급처치는 했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미정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언니가 재빨리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깨어나실 수 있나요? 의사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지금으로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도 있고 뇌출혈의 범위가 넓은 편이라서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정희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복도는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하지만 이번 침맥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었죠. 태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윤이 복도 끝에서 돌아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형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미워하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태식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괜히 말을 꺼내서 이렇게 됐네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화를 냈어요. 내가 싸움을 시작했고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엄마 괜찮아지실 거예요. 우리 엄마 강하시잖아. 정희는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그래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네 사람은 밤을 지샜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복도를 걷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주들은 친척 집에 맡겨두고 왔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태식은 복도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캔을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죠.
도윤이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형님, 저도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태식은 말없이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아 도윤에게 건넸어요. 두 사위는 나란히 자판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더 미안해요. 동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었는데. 정희와 미정도 복도 한쪽에 나란히 서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미정이 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언니, 우리 엄마한테 못할 짓 했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집안을 제대로 챙겼어야 했는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속은 여전히 깊은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말수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정희와 미정은 교대로 병원을 지켰고 두 사위도 번갈아가며 병실 앞을 지켰어요. 넷째 날 오후 미정이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식탁 위엔 그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른 국그릇, 엎질러진 술 자국, 깨진 유리 조각들.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방에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장롱 냄새가 났어요. 옷가지를 챙기다가 미정은 서랍 안쪽에서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낡은 녹음기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오래된 녹음기에는 노란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가족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녹음기를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녹음해 두신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스피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이 7월 15일이네. 너희가 이 녹음을 듣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구나.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몸이 자꾸 안 좋아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녹음을 남겨둔다. 미정은 녹음기를 꼭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보다 내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사람에게 주고 싶구나. 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마음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어요. 돈보다 무서운 게 욕심이란다. 욕심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가족을 갈라놓지. 나는 내 가족이 그 욕심에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탓하지 말고 그저 가족으로 남아주길. 미정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다툴 거라는 걸, 욕심 때문에 서로 상처 입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목소리를 남겨두신 거였습니다. 착한 사위라는 건 말이야. 돈을 많이 주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란다. 그저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야.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서로 싸우지 말라고, 화해하라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말이지. 녹음기에서 말순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만약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면 너희들이 이 목소리를 듣겠지. 엄마는 너희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게 제일 슬프단다. 차라리 집을 팔아서 나눠 가져도 좋아. 그게 너희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면 말이야. 미정은 녹음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정희야, 미정아. 엄마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 태식이, 도윤이도 다들 고마웠어. 부디 서로 아껴주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을까요? 얼마나 가족들을 걱정하셨을까요? 미정은 녹음기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목소리를 언니와 형부들에게도 들려줘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희와 두 사위가 모두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헐떡이며 녹음기를 꺼냈어요. 언니, 형부 모두 이것 좀 들어보세요. 엄마가 남기신 목소리예요. 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정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고 태식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녹음이 끝날 때쯤엔 네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욕심. 그게 저였습니다,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재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가족보다 돈이 먼저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착한 사위라는 말에 교만해졌고 형님을 무시했어요. 정희가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잘못했어, 미정아. 우리가 남편들을 제대로 다독여줬어야 했는데. 미정은 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니야, 언니. 우리 모두 잘못했어. 엄마 마음을 몰랐어.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욕심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가족의 얼굴들 말이에요. 녹음을 듣고 난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사람은 중환자실 앞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족으로 같은 마음으로 장모의 회복을 기도했죠.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태식과 도윤이 복도 한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태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도윤 씨, 아니 도윤아. 호칭이 바뀐 걸 도윤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형으로서 참았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렸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형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형님께 버릇없이 굴었어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론 형님을 질투했던 것 같아요. 안정된 직업, 여유로운 생활, 그런 것들이 부러웠거든요. 태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동생이 부러웠어. 자유롭고 솔직하게 사는 모습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식이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도윤아. 이번엔 진짜 가족처럼. 도윤이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형님.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정희와 미정도 복도 끝에서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정희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언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마디답게 산다는 게 결국 너한테도 부담을 준 거였어. 미정은 언니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언니. 나야말로 언니한테 의지만 했지. 제 몫을 못했어.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매의 온기였어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자매로 살자. 언니 동생 따지지 말고 그냥 서로 아끼면서.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게 엄마가 바라시던 거잖아.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급히 나왔어요. 김말순 환자 보호자분, 어서 들어오세요. 네 사람이 동시에 뛰어갔습니다. 의사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희가 간호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엄마 괜찮은 거죠?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 중이십니다. 네 사람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정은 언니 손을 꼭 쥐었고 도윤은 태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의사를 바라봤어요.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방금 눈을 뜨셨습니다. 아직 많이 약하시지만 의식은 분명합니다. 가족분들 얼굴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한 분씩 들어가 보세요. 미정이 언니를 밀었어요. 언니 먼저 들어가 봐.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들어가자. 엄마가 우리 모두를 보고 싶으실 거야. 의사가 허락했고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정희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말순은 딸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미정도 반대편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용서한다는, 사랑한다는 눈빛이었죠. 태식과 도윤은 침대 발치에 섰습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수는 두 사위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힘없이 손을 들어 두 사람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태식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침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약하시니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의 손을 한 번씩 더 쥐고 천천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식이 중얼거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병원에서 퇴원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천천히 걷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죠.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다고요. 오늘은 다시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계모임이라는 이름도 없앴고 그저 가족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했고 미정도 일찍 와서 청소를 거들었어요. 식탁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깨진 유리가 박혔던 그 식탁은 치워버렸어요. 새 식탁은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없어서 누구 하나 다치지 않을 것 같았죠. 태식과 도윤이 함께 가구점에 가서 골라온 식탁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말수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 이제 괜찮단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태식이 된장찌개를 끓였고 도윤이 파전을 부쳤습니다.
두 사위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모두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이 중앙에 앉고 양옆으로 딸들이 그리고 사위들과 손주들이 빙 둘러 앉았어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장모님의 유언장 대신 약속장을 써왔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오늘부터 재산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로 탓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태식이 이어서 말했어요. 집은 장모님 명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누가 물려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모님이 편히 사시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정희와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랄 뿐이에요. 말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얘들아,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엄마가 바라던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 말이야.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며 웃었고 거실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예전처럼 긴장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태식과 도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정희와 미정은 어린 시절 얘기를 나누며 깔깔 웃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였어요. 태식이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태식에게 향했어요. 태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걸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가족보다 재산이 중요하다고, 인정받는 게 사랑보다 앞선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쓰러지시고 그 녹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우리라는 거요. 도윤도 잔을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을 질투하고 비교하고 결국 가족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이젠 유산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태식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부딪혔어요. 정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될게요. 약속해요. 미정도 반대편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 앞으론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요. 말수는 두 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였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둥근 식탁 위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깨진 식탁은 사라졌지만 그 위엔 여전히 말순의 손길과 가족의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말순은 아이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란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거실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 식탁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고맙구나, 얘들아. 엄마 소원 들어줘서. 창밖으론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말순의 집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가족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